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한 달, 예, 2달 가까이를 우리가 서로 막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도 그랬는데, 오래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네, 요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네, 제때 공개 상담에 못 응해드렸네. 공개 상담을 못 해드렸네요. 네, 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 김재은 선생이, 내 생각에는 김재은 선생이 들어오신 김에 보내주셨던 그 질문사항, 네, 상담 요청사항 좀 한번 읽어주시고, 그러고 김재은 선생은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보내주신 글 한번 읽고, 그러고 네, 진행을 할게요. 예. 음, 네, 읽어, 보내주신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세 가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극성 조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우울 사파가 없고 조증 사파만 있는 단극성 조증 환자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환청과 심한 망상에도 시달린 나머지 제대로 된 생활도 하기 힘들었고, 조증이 심했던 시기, 무리한 행동들, 색적 망상으로 인한 무리한 행동, 피해 망상으로 인한 대인관계 악화, 관계 망상으로 인한 끊임없는 의심 등등에 대해서 후회가 들고 환청이 망상과 결합해서 자행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됩니다. 이 후회는 어떻게 잘 생활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요. 두 번째, 진로 문제가 걱정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완전히 다 망친 채로 3학년 1학기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고 취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경력도 짧고 하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 과거에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로 장애 등급을 받았다가 없앴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발달장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등록을 거부합니다. 원래 진료를 맡은 의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진로 문제가 너무 걱정되어서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가 너무 후회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체중이 늘어서 힘든데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먹는 것에 집착하는 저와 과거의 조증사파로 인한 잘못된 행동들, 과도한 망상과 심한 환청으로 인한 무리수된 행동들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게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해주실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잘 받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잘 정리하시고 또 네, 이제 공개와 관련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개 상담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은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어떤 이름이라던가, 네, 병원 이름, 주치 네, 이름이라던가, 뭐 네, 그런 내용들은 좀 네, 알아서 잘 걸러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상담 잘 받으시고, 저는 네,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 그래. 예, 예, 말씀하셔요. 제가 처음에 조울병이 시작이 된 게 음, 고등학교 때부터였거든요. 음, 고등학교 때 이제 의대를 가겠다. 음, 서울대를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막 사고 막 음, 그러다 보다 안 풀고 심지어는 막 피해망상, 과대망상에 들어가지고 막 내가 막 전교 1등이다, 전국 1등이다 이렇게 음, 하고 음, 이제 막 심지어 피해망상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 친구들 의심을 한 거예요. 저 애들이 지금 작당 모의해서 내 공부를 방해를 한다. 음, 저 애들이 지금 모의해서 내 공부를 지금 망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엄청 지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3, 고등학교 3학년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그 생각들이 지배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완전히 망친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망쳤으니까 그때는 그게 조울병인지도 몰랐고 그게 음, 조증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음,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 음, 알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교수님한테 가서 했더니 심리 검사를 받고 음, 그 심리 검사를 받아보니까 ADHD에다가 이게 애착장애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ADHD 약을 먹다가 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관찰을 해보니까 음, 조울병인 것 같다 해서 약도 먹었거든요. 약을 근데 제일 문제였던 게 대학생활 내내 그 조울병이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음, 얼마나 조절이 안 됐냐면 음, 그 약을 때려 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리스페리돈, 음, 뭐 데파코트, 뭐 데파킹크로노, 뭐 콘서타, 뭐 세로케 다 때려 부었는데도 음, 조울병이 안 잡힌 거예요. 계속 망상에다가 한창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망상은 주로 심했던 게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색적 망상, 음, 과대 망상 이렇게 네 가지 음, 하고 한청 시달렸는데 피해 망상 같은 경우에는 대학 동기들이 지금 나를 음해하고 있다. 음, 관계 망상은 이를 모의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험담하고 있다. 그리고 색적 망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이 나이 대에 20대 초중반 때 나이에 이게 수능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막 과도해가지고 막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쳐다본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던 제 이제 같은 룸메이트가 이거 심상치 않다. 형 한번 병원 가봐.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가서 또 입원을 했죠. 3주를 4주 입원했던 것 같아요. 4주 입원하고 음, 당연히 그 학점을 또 날리고 음, 또 이제 퇴원하자마자 또 태어나서 또 조증이 재발을 해가지고 음, 계속 약을 때려 부었는데 음, 안 잡히고 해가지고 재발을 해서 음, 결국에는 계속 망상 한청 시달리고 했다가 음, 결국에는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좀 그랬네요. 예, 그래서 그 과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증상이 약을 그렇게 때려 부었는데도 안 잡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음, 음, 조기 그래, 정신증인가? 그 생각도 들었고요. 음, 예, 그래요. 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계속 쭉 이야기해 보셔요.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을 딴 것도 있었는데, 간호조무사는 이제 아버지 권유로 따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학과가 임상병리학과였는데, 이제 못 따게 됐으니까, 이제 대안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라.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는 제가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음, 약도 안 먹었던 시기였기도 했고, 임의로 단약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시기 때는 제가 증상이 없었는데, 언제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제 실습할 때. 음, 실습할 때 다시 망상하고 환청이 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때도 똑같이, 그때는 색적 망상은 없었고, 관계 망상과 피해 망상, 그리고 환청,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실습 중에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음, 예, 약을 타 먹고 음, 상담을 하고 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고 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행히도 증상이 조절이 돼서 음, 이제 약을 계속 먹으면서 약을 바꿨어요. 그때 약을 안 바꾸고 계속 데파킹크로노만 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조증을 잡아야 되니까 왜냐면 우울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조증만 있으니까 이제 데파킹크로노 항조증제만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망상환청 잡겠다고 이제 리스펠돈 좀 먹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증상은 잡히기는 했는데 음, 이제 간호조무사 따고 나서 음, 이제 문제가 이제 ADHD 증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약을 음, 먹어도. 음, 그래서 일을 해도 두 달을 못 넘기는 거예요, 제가. 음, 일을 해도 두 달을 못 넘기고 음, 계속해서 이제 업무 중에 부주의한 음,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음, 업무 중에 계속해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고 실수를 남발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 정도로 진짜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일을 못한다 해가지고 지능 검사를 받아볼까 했는데 지능은 IQ 109, IQ는 109, IQ는 정상이었던 거예요. IQ는 정상이어가지고 IQ가 문제가 아니네. 그럼 ADHD 문제가 맞구나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음, 그 갔던 병원 있었다고 했죠. 거기서 네, 그 발달장애하고 음, 이제 정신지체로 장애 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꾸 취업이 안 되고 음, 꼬이니까 음, 장애 등록을 해서 음, 그러면 해야 되나?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음, 제 스스로도 발달장애도 성향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있고 음, 그리고 조증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약을 때려 부었는데도 도저히 안 됐던 시기가 있었으며 음, 그리고 지금도 약간 저도 경조증? 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경조증에다가 약간 우울감이 살짝 섞여 있는 약간 혼재성 사파? 음, 그 상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잡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 등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음, 주치의는 거부하더라고요, 장애 음, 등록을. 음, 지금 장애 등록을 한번 하게 되면 이거 제약이 많은데 아직까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고 계신데 굳이 장애 등록 해야겠냐 해가지고 장애 등록을 계속 안 해주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죠. 음,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긴 했는데 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 대학교 재입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재입학을 음, 해서 음, 다시 임상병리학하고 이어가고자 했는데 임상병리학과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음, TO라고 하더라고요, 자리. 그래서 음, 지금 당장은 보건복지부 TO가 없어서 이제 대학교에 재입학한 3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거는 음, 아직까지는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편입을 하자니 또 편입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음,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 주변에 가까운 대학을 가면 되거든요. 가까운 대학 임상병리과 가면 되는데 거기도 돈이 드니까 좀 부담스럽죠. 게다가 요즘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 안 구해지고 음, 또 약간 ADHD 아르바이트 자리를 면접을 많이 봤는데 다 떨어지고 간호조무사 면접을 봤는데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음, 살이 쪄서 그렇다. 음, 그러니까 조증약 부작용인지 아니면 조증 사파로 인한 그 조증이 올 때 식욕을 많이 쳤더라고요. 식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체중이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제가 키가 185cm에 음, 몸무게가 120kg인데 지금 음, 목표는 30kg 정도를 빼는 걸 목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음, 자꾸 저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음, 또, 또 이제 약이 독하다 보니까 그냥 빈속에 먹게 되면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뭘 안 먹고 약을 먹게 되면 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곤란한 면이 많아서 저희 안 먹게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인생이 꼬였죠. 꼬인 그래. 케이스죠. 그러니까 꼬였네요. 고등학교 때 조증 사파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학교 때도 진짜 간신히 들어간 대학교에서도 망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도 꼬여가지고 또 중퇴를 했는데 음, 또 재입학 하려고 보니까 티오가 없고 음,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는데 간호조무사도 취업이 안 돼. 음, 또 알바 자리도 안 구해져. 이러니까 지금 제가 부모님한테 눈치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음, 어머니는 언제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줘야 되냐. 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말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TMI이긴 한데 이제 배 교수님 음, 애독자예요. 음, 그 대학교 시절 때부터 배 교수님에 관련한 영상 다 봤어요. 음, 다 보고 이제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다 봤는데 저희 가족은 지금 딱 보니까 중반기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중반기 이제 증상은 어느 정도 잡혔고 증상은 남아있지 어느 정도 잡혔고 음, 이제 진로 문제, 학교 복학, 이제 취업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왔고 그러네요. 이제 그리고 중반기에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음, 이제 음, 왜냐면 자꾸 이제 좀 지금은 집에만 있으려고 해가지고 주치의가 계속 밖에 나가서 산책하십시오 해서 산책하는데 산책만 해가지고 살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음, 뭐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음, 중반기에 늪에 빠진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 그러네요.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원래 지금 나이가 몇인가요? 25살입니다. 25살. 그럼 몇 년생이라는 소리죠? 25살이면?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2000년 늦은 2000년생이요. 2000년생이고. 그러니까 그럼 대학 입학했을 때 대학 학번이 보자. 몇 학번이에요? 21학번입니다. 21학번. 그러면 대학을 중간에 중퇴했는 게 2023년도에 중퇴한 건가요? 3학년 때? 네,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음,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는 안 갔고, 네, 2023년도 1학기에 중퇴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 2025년, 한 2년 반 정도를 지금 거의 백수 상태로 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 중간에 일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들을 했었나요? 간호조무사 일을 했었거든요. 아, 맞다. 아까 2달 이상 좀 하기 힘들었다 네, 했었죠. 아, 중간에 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학원도 다니고, 네, 간호조무사 일도 하고 했었네요. 네. 간호조무사 일하면서는 직장을 한 몇 군데쯤 다녔었죠, 간호조무사로? 두 군데요. 두 군데. 근데 네, 한 군데는 2달 정도 하고, 한 군데는 얼마 정도 했어요? 2달 정도 했습니다. 둘 다 2달 정도 네, 했네요. 어떤 데에서 했어요? 간호조무사 일을? 그 피부과하고, 피부과? 피부과하고, 어, 네, 피부과 피부과 하고, 의원? 어, 네, 비뇨기과 의원. 비뇨기과 의원하고. 네, 피부과 의원하고. 당시에 일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실수한 게 잦더라고요. 실수가 잦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려주는 거를 이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게 느려서 그런지 잘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실수가 잦았던 것 같아요. 수가 잦았다. 어, 그, 흔히 실수가 이제 잦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한다.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가요? 본인 입장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긴장을 많이 한다고 느꼈나요? 어떤가요? 긴장을 많이 한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네. 막 딴짓을 하고 싶고, 막 이제 딴짓을 하고 싶고, 막 실수도 잦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직장이 뭐라 그러나 본인 성에 안 찬 거 아닌가요? 혹시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고 억지로 다닌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그래야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다루어 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2023년도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학원 다니고 간호사로 좀 일하고 해서 2024년도 한 초반 작년 봄 정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을 것 같거든요. 네. 2025년 3월까지 일했거든요.
올해 3월까지, 네, 음, 네, 올해 3월까지 네, 간호조무사 일을 했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이후로는, 올해 3월 이후로는 어떻게 보냈나요? 잘려가지고 이제 음, 계속 집에서만 보냈거든요. 예, 계속 근데 그 집에서만 다음에는 보냈고, 계속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음, 이제 널스잡, 메디잡, 뭐 잡코리아 뭐 다 들어갔는데 안 음, 뽑혀가지고 이제 제가 뭐 고용센터에도 가보고 이제 음, 뭐 국민 취업 지원제도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도 안 음, 뽑히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계속 안 뽑히더라고요. 요즘 뭐 경기가 불황이어서 그런지 간호조무사를 막 유령 공고를 내고 안 뽑는다든지 음, 설사 면접을 봐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의 음, 원인을 제가 살이 쪄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이제 185cm, 120kg이니까 음, 이제 제가 원인 살이 쪄서 그렇다. 그래서 살을 빼면 뽑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음. 이제 앞으로 진로가 걱정이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걱정이고. 그 부분도 좀 물어볼게요. 2025년 3월, 그러니까 올해 초하고 비교해서 지금 올해 초에는 살이 몇 킬로 정도였어요, 몸무게가? 109kg이요. 몇 킬로? 109. 원래 초에는 109kg였는데 지금은 네, 120kg다. 네. 원래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살이 몇 킬로였어요? 90kg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90kg고 네, 대학 다닐 때는 95kg. 95kg. 그러면 이제 대학 중퇴하고 나서 이후로 살이 많이 찐 거네요. 그쵸, 그쵸. 아까 이야기했던 대학 중퇴하고 간호조무사 시험 칠 무렵에는 약을 끊었던 것 같던데, 맞아요. 한 약을 중간에 얼마 정도 끊었었어요, 기간이? 1년 정도 끊었었어요. 1년 정도. 원래 그 네. 앞에 약을 꾸준히 먹은 건 얼마 동안 먹다가요? 한 2년 반? 한 2년 반을 꾸준히 먹다가 네, 약 복용을 꾸준히 하다가 1년 정도를 끊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먹기 시작해서 지금 꾸준히 먹고 있는 게 얼마 동안 먹고 있죠? 1년? 1년 반? 1년 반을 다시 약 복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약 복용 한 2년 반 할 때는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쪘었네요. 체중 네, 증가가. 많이 네, 없었는데 1년 끊고 나서 지금 다시 약물 복용하면서 지금 체중 증가가 많이 됐네요. 네, 한 20kg 이상 증가된 것 같은데, 네. 음,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조증이 오면 제가 식욕이 같이 오더라고요. 조증이 오면 뭐를 한다고요? 식욕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조증이 오면 식욕이. 식욕이 같이 온다. 네, 갇혀가지고 막 탁치원들을 먹더라고요. 근데, 음, 다시, 단극성 조증이라고 있는데, 한 번 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울로. 음, 이제, 한 번 우울로 떨어질 때면, 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우울해가지고. 좀 더 살찌고. 이게 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러면 조증 시기에 살이 찌는 거예요? 우울 시기에 살이 찌는 거예요? 우울 시기에 찐다고 봅니다. 우울 시기에 네, 살이 찐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다시 1년 반 정도 지금 약물 복용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울이 네. 좀 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한 번 와가지고, 이제, 리튬 데파킨 크로노만 먹다가, 음, 이제 우울이 한 번 심하게 오니까, 음, 리튬을 추가해서 먹고 있는데, 리튬을 추가해서 먹으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약 음, 효과도 좋고, 근데 리튬 효과가 잡히니까, 이젠 음, 또 조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막 그렇네요. 음, 돈 쓰고 싶고, 막 자다가 환청 들리고, 음, 이제, 막, 그렇네요. 네, 여기저기 우울이 막, 심하게 왔다 했는데 우울이 심하게 온 건 몇 개월 정도 왔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약 먹어서 빨리 벗어난 거네요. 네. 어, 우울이 오니까 우울 시기에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던가요? 우울이 어떤 양상으로 왔어요?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잠을 많이 자게 잠을 되고, 많이 자고, 그다음에 운동하지 않고,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려고 하고, 방에만 들어박혀 있으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음, 말도 그랬네요. 그래, 이제 본인이 그 내 동영상을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 네. 언제부터 봤어요? 내 동영상을 본 게? 2022년부터 봤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대학 네. 2학년 때네요. 네, 2학년 때부터 이제 조증과 망상으로 힘들 때 배정규 교수님 영상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학교 내부 심리상담센터 상담도 받아봤는데 상담은 그때뿐이었고 음, 계속 망상에 환청에 음, 이제 그걸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네요. 음. 제 영상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본인한테? 이제 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와 제 가족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게 어떤 거죠? 이제 단순히 막 조울병, 조현병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음, 막 환청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가족의 객관적인 상태라든지 음, 아니면 제 자신의 객관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기를 지날 때마다 행동해야 하는 행동 강령들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랬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네, 그러네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제 영상을 안 보는 모양이네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고요. 본인이 부모님께 권해드렸는데도 부모님 안 보시는 건가요? 부모님 모르시죠? 모르셔요. 어, 네. 본인이 이제 병원에 다니니까 부모님도 같이 병원에 가고 하지 않나요? 아니, 제가 혼자 가요. 병원에도 혼자 가고, 네. 본인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번 입원했다고 아까 했었죠. 세 번 세 번? 입원했어요. 네. 세 번 입원했었나요? 네. 병원에 세 번 입원을 했었다. 병원 입원 경험은 어땠나요, 본인한테? 오히려 엄청난 모범 환자였거든요. 말도 잘 듣고, 난동도 음, 안 피우고, 밥 음, 잘 먹고, 이제 음, 막, 이제, 의료진들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제 막, 음, 근데 되게 전형적인 조증, 우울증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음, 의료진들 입장에서 되게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의 분하고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네요. 정신과 전공의들한테. 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어느 대학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네. 병원에 그 입원. 소아정신과로 입원해가지고, 소아정신과로. 네. 그 몇 살 때 입원했었죠? 21살? 21살 때? 그때도 네. 소아정신과에 입원을 받아주는구나. 소아청소년까지 받아주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 왜냐면 그때 제가 그 교수님이 음, 저를 4살 때부터 봐주신 교수님이어가지고, 4살 때부터 봐주신 교수님이어서 네. 그랬구나. 4살 때부터 봐주셨다니까 4살 때부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쭉 정신과를 다니셨나요? 발달장애하고 ADHD요. 발달장애하고 ADHD로. 근데 지금 아까 얼핏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다니던 교수님한테 안 다니고 지금은 다른 데 다니는 모양이네요. 병원을. 부모님이 그 교수님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싫어하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싫어하냐면, 증상 조절이 안 됐을 때, 음, 그때는 약을 때려 부어도 조증이 너무 심하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부모님이 그걸 못 기다리고, 음, 이제, 막 의사를 바꾸라고 막 성을 부리는 거예요, 저한테. 음, 음, 그래서,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병원을 다니길래요? 지금은 공공병원 다녀요. 공공병원? 네. 경기도 의료원이요, 그냥. 경기도 의료원. 그 경기도 의료원에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병동이 있어서. 입원 병동이 있어서 네. 거기에도 입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입원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입원할 때를 대비해서 네, 경기도 의료원을 다니고 있다. 네. 경기도 의료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도 의료원이 많아요. 이제 막 네. 안성병원도 있고, 음, 의정부병원도 있고 했는데, 그 자세한 정보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 그 경기도 의료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서울은 아니고 서울 외곽에 있는 모양이네요. 네, 경기도에 사니까요. 아, 본인 집이 경기도에 사는구나. 집 근처에 네, 있는 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 병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족하나요? 주치의 네, 선생님. 만족해요. 만족하고 젊은 의사 선생님인데, 어, 이제 확실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잘 되다 보니까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원래 다니던 교수님이 낫죠, 사실은. 그래요. 네. 음. 그 왜냐면 지금 전 다니는 발대장에도 병원,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발대장에도 같이 아, 있는 성향이기 발달장애가 때문에, 같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 지능이 정상이라고 해서 발대장애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이 정상이라고 해서 발대장애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같으면 이제 그 원래 다니던 교수님들 한테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 그러네요. 반대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치료비를 부모님 대주고 되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부모님은 지금 병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그럼 지금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하고는 부모님께서도 면담을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쵸. 그 부모님께서 이제 이 치료에 대해서 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내가 좀 궁금했었는데, 네. 협조가 그래도 되기는 되는 거네요. 네, 되긴 돼요. 이해는 본인이 해주시더라고요. 느낄 때 협조가 되는 정도가 한 어느 정도에 우리가 협조가 매우 잘 되는 거를 10이라고 한다면은 한 7, 8? 7, 8 7, 정도? 네. 그럼 부모님께서도 꽤 관심이 있고 꽤 협조, 꽤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7, 네, 8. 그쵸. 예. 그래,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 쭉 짚어봤고, 네. 이제 아까 본인이 질문했던 거 내가 답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이제 약을 그렇게 때려 부어도 왜 증상이 안 잡혔는가, 그 무렵에. 네. 그 이야기잖아요. 네. 이때에 조증이 심할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가 심했어요? 아니면 대학 때가 더 심했어요? 어떨 때가 더 심했어요? 대학 때가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네. 음, 그때 이제 약을 때려 부었다는 소리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짐작할 때는 본인이 제 동영상을 많이 보고 또 내 동영상만 본 게 아니라 본인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니고 하면서 공부를 네.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인 나름대로 왜 그런지 지금 그래도 이래서 약을 때려 부어도 증상이 안 잡혔구나 하고 알고 있지 않나요?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본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제 생각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젊고, 예. 이제 나이도 젊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다양한 노출 환경,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제 막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심해진 게 아닌지, 이제 그렇죠. 막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저기 막 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 촉발적인 자극 환경에 의해서 심해진 게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음. 처음에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인지 모르고 하니까 그냥 네, 약만 먹는 거지 나머지 생활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더라도 밤에 수면 습관이 잡혀서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되는데 잠을 일정한 시간에 안 잔다든지 또 다음날 돼서 스케줄 같은 것도 불필요한 스케줄은 잡지 말고 딱 어느 정도 딱 이렇게 하루의 생활의 루틴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를 하고 불필요한 건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스케줄을 막 번거롭게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막 무리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거죠. 막 일을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만 먹고 약이 왜 어떤 이게 이제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봐서 이제 내가 내 강의 들어서 아시겠지만 병 관리와 그다음에 병과 삶이 있는데 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약 먹는 거에 플러스해서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안 됐던 거죠.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요게 안 됐다고 당시에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삶에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당시에는 안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을 거고 했으니까 약만 먹었지 다른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었으니까 증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겠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아,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본인이 본인 증상에 대해서도 좀 그 무렵보다는 많이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갖춰 나가고 있고 할 것 같아서 그때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병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노하우가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제 병 관리도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때는 없었는데 이후로 좀 갖추게 된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찍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산책 무조건 나가는 거, 산책 나가고, 그다음에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 음, 그다음에 취직 활동을 할 때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거, 음, 그다음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거, 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네요. 전부 네,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씩 다시 짚어볼까요? 처음에 네.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산책 매일 다니는 거, 산책은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해요? 얼마 정도? 2시간 반 정도? 산책 엄청 많이 하시네. 네. 집 그다음에 근처에 좋은 산책로가 있어요? 하천길이 있어요. 하천길이. 네. 산책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해야지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산책하는 게 재밌고 좋은 것도 있어요. 즐거운. 그 재미있고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음, 움직여야지 우울사타가 빨리 떨어지니까. 의지적으로 애를 네, 쓰는 거네요. 네, 2시간 반씩 산책한다면 산책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산책하고 네, 계시고 또 네. 산책하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예를 그 들자면 다음에 어떤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안 한다는 게. 이제 막 남한테 막 간섭을 한다든지 막 음, 아니면 막 주변 가족 구성원한테 막 이거 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 음. 그러니까 이제 불만스러워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네요. 전에보다. 딱히 안 한다는 딱히. 거죠. 그러니까 좀 짜증나고 눈에 거슬리더라도 네, 그걸 문제시 삼지 않는다. 그쵸. 음, 딱히 문제를 찾지 않는다. 딱히 문제시 삼지 않는다. 오케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안 한다. 그 다음에 그게 뭐였지? 아,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요. 매우 중요한 지금 요것만 해도 매우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본인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엄청 잘하고 계시니까 좋은 거고 그 아까 이제 약을 때려 부어도 왜 증상이 안 잡혔는가 하는 거는 이제는 본인 뭐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도 하여튼 감을 잡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증상이 잡힌다라고 하는 게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부족해서 그랬다 하는 거죠. 그쵸. 그 본인이 보니까 이제 아까도 본인이 이야기해서 그 본인의 부모님은 이제 중반기 가족쯤 되는 것 같다.
라고 했고, 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느낌, 중반기인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 네, 말인즉슨 이제 증상에 휘둘리는 거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다 네, 하는 거잖아요. 증상이 한 번씩 오긴 오지만, 네, 지금도 뭐 조증도 오고, 울증도 오고, 때로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비슷한 게 오긴 오겠지만, 지금은 덜 휘둘린다는 소리죠. 증상이 예, 맞아요. 옛날보다는 심하지 않다. 네. 음. 증상이 조금 가라앉은 게 언제부터예요? 본인이 느낄 때? 한 2024년 중반기? 2024년 중반기, 그럼 네, 작년 중반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한 1년 이상, 이제는 조금 증상에는 덜 휘둘린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네, 직장생활, 진로 문제가 네, 지금 이제 중심 이슈로 등장했다 네, 맞아요. 하는 거네요.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한 두 달 하고는 잘리게 되고, 네,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안 구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걱정이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이야기대로 지금 중반기 시점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으네요. 초반기는 지난 것 같으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심하게 고생했던 시기는 지났네요. 그쵸. 이제는 조금 한편으로는 전후 좌우 이제 보이고 뭐가 어떻게 된 일이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강은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강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당장 현실에서 뭐가 이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지금 그래도 본인이 그새 애를 쓰셨네. 그래도 대학을 힘든 과정에 그래도 대학을 2년 다니셨고 또 대학 마치고 나서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어찌됐건 두 달 해서 간호조무사로 일도 좀 해봤고 했었네요. 그쵸.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취직은 안 되고 등등.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취직을 좀 수월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장애 등록을 하면 취직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쵸.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장애 등록을 하면 취직을 확실히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취직을. 뭐 예를 들어 네, 공무원, 장애 등록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뭐를 하더라도 장애 등록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치의 선생님, 이제 장애 등록에 대해서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셔서 그런데, 이제 지금 주치의 선생님은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아직은 장애 등록 안 하고 한번 부닥쳐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장애 등록을 해서 시도하면은 좀 수월할 수는 있죠. 어떤가요? 주치의 본인 마음은 어떤가요? 장애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예요? 아니면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가 좀 큰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본인 마음이 어떤지를 잘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장애 등록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또 장애 등록 뭐 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고 한 거긴 한데, 아무튼 장애 등록에 대해서도 내가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본인 마음을 잘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마음의 점검을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점이네요. 네? 그런 시점이라고. 그쵸, 맞아요. 그런 본인 시점인 것 마음을 같아요. 잘 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네, 본인 마음을 잘 탐색하고, 네, 본인 마음을 잘 점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좋은 거는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네. 받을 수 있으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자하고 같이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 게 수월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음,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한 네. 달에 한 번 받는 거로는 아무래도 횟수가 좀 작긴 하네요. 네. 음, 그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나 봐요. 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이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조화 프로그램이요. 그런 것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셔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네. 음, 한 달에 한 번 가고, 네. 한 달에 한 번 이용하고 있네요. 네. 혹시라도 동료 지원과 교육, 이런 거를, 받아 보셨나요? 아니면 받아 보실 의향이 있나요? 받아볼 의향은 있는데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네. 간다면 거기에 네. 문의를 해봐야 될 거고, 어, 당사자 자조 모임 활동 같은 거는 해본 경험이 있나요? 가족 모임 같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본 적은 있는데 음, 이제 막 자신의 병을 언급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에서. 음,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당사자 자조 모임 말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심지회에 있는 당사자 자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쪽에 또 다른 여러 당사자 자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또 내가 듣기로 20대 청년들이 이용하는 당사자 자조 모임, 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들었고, 당사자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네. 당사자 자조 모임에 한번 어떤 데가 있는지 다니면서 방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 특히나 20대 당사자 자조 모임이 어디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당사자 자조 모임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전 검색 같은 거는 검색 엔진을 그렇죠.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렇죠. 아니면 인터넷 카페가 검색, 예. 검색 엔진 통해서 알아보는데,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물어봐도 그런 건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잘 몰라서도 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담당 선생님들도 세세하게 어떤 게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하나는 제가 볼 때 심지회라고 있거든요. 인터넷 네. 검색에서 심지회 찾아서 심지회 하면은 한국 조현병 재활협회인가? 나도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지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가족 모임인데 가족 모임 당사자 모임이 활발하거든요. 그쪽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네. 당사자 자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요. 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사자 자조 모임을 좀 참여하고 싶은데 좋은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 문의를 한번 해보셔요. 네. 해화동에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또 파도손 파도선은 인터넷에서 들어왔어요.
파도손 검색해서 파도손에도 한번 찾아가 보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을 해서 거기를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간다 생각하고 어떤 곳인가 생각하고 구경한다 생각하고 한번 방문을 해 보셔요. 네, 파도손도 가보시면 좋고, 네, 달리다쿰 가는 곳도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해화동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달리다쿰이라는 곳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지회에서 하는 당사자 자조 모임, 그 족구 팀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심지회에서 하는 당사자 자조 모임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비상이라고 하는 당사자 자조 모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20 네, 청소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울 사회복지재단인가? 에서 한울에서 운영하는 그 여러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한울은 네, 서울의 관악구에 있고, 관악구 서울대 근처에 있고,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검색을 해서 한 군데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이야기 들으면 또 다른 데를 알게 되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당사자 자조 모임 쪽을 일단 한번 쭉 다녀보셔요. 네, 다녀보시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진로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이게 같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들도. 아까 장애 등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동료 지원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동료 지원가 교육을 받으시고, 동료 지원가 교육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동료 지원가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의 이 장애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본인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고 그 계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로를 잡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사자 자조 모임을 적극 활용하시라. 그다음 또 네, 한편으로는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좀 받으시려고 해야 되는데, 네. 심리 상담. 본인이 이전에 심리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던가요? 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한테. 전공의한테. 네. 그 경험은 어땠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전문적인 상담이었고,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몇 번 정도를 받았나요? 한 10번 받았던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네, 그러네요. 심리 상담은 우리가 흔히 심리 상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뭐 문제 찾아서 고치고 이런 네, 거를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네, 아니라 같이 의논해 주는 거죠. 네, 심리 상담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어떤 거고, 촉진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그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실천해 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네, 좋은 심리 상담자는 본인이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말이 통한다 싶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 알고, 등등. 그래서 좋은 심리 상담자를 만나면 말이 저절로 술술 나오고, 다음에 또 상담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심리 상담에, 하나가 8회기짜리 그 바우처 상담이 있거든요. 네, 전 국민 마음 건강 사업이라 그래요. 이것도 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전 국민 마음 건강 사업이라 해서 8회기짜리 심리 상담을 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나도 한 회기 상담비로 본인 자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2만 원,
3만 원, 한 2만 원 남짓할 거예요. 네,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해줘요. 그래서 상담자가 가져가는 돈은 한 회기에 7만 원 또는 8만 원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8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이라 해서. 그거 상담기관들이 하는 데가 많아요. 많으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저 상담기관 검색해서 뭐 어디든지 아니면 서울에 나 거주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마도 거주지 지역에서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거주지 지역에서 있는 상담기관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전국민 마음건강사업 바우처, 마음건강 바우처 그거 8회기 상담하는가 물어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신청해서 받으셔요. 8회기. 네, 음. 네, 그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이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네, 12월 말인데 이게 한 번 이게 되면은 1년을 매주 한 번씩 1년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그 심리 상담 바우처도 있어요. 네, 심리 상담 바우처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 어디서 등록받느냐 하면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매년 한 1월 10일 경쯤에서 전후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등록받아요. 네, 요거를 받고 싶으면 지금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방문을 하셔요. 네, 방문하셔서 심리상담 바우처라고 하는 게 있다던데 1월 한 10일경쯤 되면 등록을 받는다던데 하고 물어보셔요. 네, 바우처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있느냐 물으면 돼요. 네, 음, 이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에서 8회기 바우처 하는 것도 맨 그 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담당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 1년짜리 바우처도 그 공무원이 담당할 텐데, 바우처 담당 공무원 지정이 돼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이. 그래서 1월 한 10일경쯤에 한 일주일 정도, 이건 홍보도 안 해요.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냥 공고하고 접수받고는, 넘어가는데, 거기에 신청해서 되면은, 그 다음 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1년간 매주 한 번씩 상담받을 수 있어요. 네, 상담기관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상담기관을.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 안에 있는 상담기관들 중에 이 1년짜리 바우처 심리 상담을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여러 군데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지역마다 그러니까 기관의 수도 좀 다르고 다르겠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정신과 다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신과에 다닌 기록이 있으면 3개월 이상 다닌 기록인가 있으면 앞에 이야기했던 8회기 그 상담도 정신과에 3개월 이상 다닌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1년짜리 그 바우처도 심리상담 바우처도 정신과에 한 3개월 이상 다닌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신청해서. 물론 1년짜리 이 바우처는 중위소득, 소득 기준하고 조금 관계가 있긴 한데 우리가 잘 사는 집들 빼놓고 중위소득 정도면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심리 상담 기관을 알아봐서 일단 바우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셔요. 8회기 상담, 심리 상담 해주는 데는 거의가 1년짜리 심리 상담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할 수도 네,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8회기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을 한 군데 알아봐서 먼저 거기에 문의를 하면 1년짜리 심리 상담에 대해서도 그 상담 기관에 문의해 봐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상담을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본인이 진로 문제, 아까 진로 문제가 걱정입니다 했잖아요. 네,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구체화되려고 하게 되면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당사자 자조 모임 꾸준히 활용하고 심리 상담 꾸준히 받고 네, 이렇게 되면 본인의 내면 탐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해나가기가 수월해져요. 진짜로 하고 알겠습니다. 싶은 걸 잡으면. 그래 진로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 생각이나 마음이 어떤가요? 좀 막연했던 게 좀 풀리는 기분이에요. 막연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왜 그때는 그게 안 됐고 지금은 그게 되는지가 음, 좀 명확하게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심리 상담의 중요성? 음, 그냥 심리 상담 막연하게 그냥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도 배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을 때 음, 그 심리 상담 중요하다 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겼는데 음. 제가 막상 그 당사자가 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네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진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삶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조급해하지 않. 잠시만요. 그래 이제 이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진로 문제를 앞으로 본인의 진로를 개척해 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게 조급해하지 않는 것. 네, 조급해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면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자꾸 이것 덥석 잡고 저것 덥석 잡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하다가 말고 포기하게 되고 조금 하다 말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작할 엄두를 못 내게 되고 자칫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거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알아내서 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 작업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연습 삼아 내지는 경험 삼아 하는 네, 알바라든지 요런 네, 거를 이제 가볍게 시도하면 되고 요걸 네, 병행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작업과 그 다음에 네, 알바 같은 거 네, 간단히 내가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거 경험 삼아 하는 거 요런 거를 병행해서 해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라. 서두르지 네, 마라. 천천히 그냥 요렇게 가면 된다 이야기고요. 네, 아까 본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또 좀 다루어야 될 게 아까 본인이 얼핏 살을 빼고 싶은데 산책만 해서는 못 빼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죠. 네, 산책만 해서는.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면접에 갔다가 간호조무사 면접에 갔다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살이 너무 쪄서 그런 것 같다. 네,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 맞을 살이 너무 쪄서 면접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살이 찌게 되면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관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썩 신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체중 관리, 살 빼는 거를 신경을 쓰긴 써야 되죠. 네. 살 빼는 거를. 요 부분은 살 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 헬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음, 그 헬스를 등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이 먹는 거하고 운동량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운동은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즐기지 않고. 헬스는 이전에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아, 네네네. 언제, 어떻게 했었죠? 이제 러닝머신 뛰고, 음, 이제 근력 운동 했었죠. 런닝머신하고 근력 운동하고. 헬스장 끊어서 했나요? 아, 네. 얼마 동안 했었어요? 3개월? 3개월. 그게 언제적이죠? 3개월 했던 게? 24년도 1월? 작년 1월 무렵에. 네. 3개월 했더니 할만 하던가요? 어떤가요? 막 저항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랬네. 저항감이 든다는 게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 억지로 하는 느낌? 억지로 하는. 지금은, 지금은 절실한데 그때는 억지로 하는 느낌? 음, 그랬네요. 그때는 매일 갔었어요? 일주일에 매일 며칠 갔었죠. 갔나요? 매일? 매일 갔 그랬네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가야 되겠다, 뭐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사실 혼자 하는 거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누가 같이 한다거나 도와주면 하기가 수월한데, 네. 혹시 헬스장을 갈 때 혼자 안 가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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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가족들 중에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어, 왜 어머님, 아버님 다들 바쁘셔서, 네. 맞벌이셔가지고. 맞벌이셔서 혼자 가야 되는구나. 혹시 본인은 헬스장을 그냥 안 다니고 처음 한 몇 개월 정도 PT 끊어서 다닐 생각은 없나요? PT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PT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PT를 끊어서 하는 게 확실히 수월할 거거든요. 네. 어떤 게 부모님께 PT 끊겠다 하면 부모님께서 PT 끊는 돈은 보조를 해 주실 것 같은가요? 모르겠네요. 음, 부모님께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도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게 PT를 끊어서 하면 확실히 좀 수월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 부분이 있어요. PT 선생을 잘 만나야 되죠. 네. PT 선생을 잘 만나, PT 선생이 잘 이끌어주면 확실히 수월하거든요. PT는 네. 뭐, 내가 알기로 요새 보통 10회 이렇게 해서 끊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끊어서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회를 하던, 일주일에 두 번을 하던 해서 뭐 10회 끊어 하고 또 더 끊고 싶으면 10회 또 끊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네. 아무튼 다니려고 하는 헬스장에 이제 PT 당연히 어떤 헬스장이든 요새 PT는 다 PT 선생들이 다 있으니까 헬스장 정하게 되면 PT 한번 알아보셔요. 네. PT를 처음에 초기에 돈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수월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심리 상담 받는 것도 네. 그렇지만 이게 초기 단계에 혼자서 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해나가면은 확실히 수월해요.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 받으면서 해나가는 게 수월하고 이 체중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확실히 그런 PT 같은 거 받으면서 해나가면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네. 단점은 다들 돈이 좀 든다는 거죠. 돈이 좀 그쵸. 돈이 든다는 문제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해야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뤄야 될 게 아까 그 본인이 이제 오늘 보내주신 글에 네. 크게 내용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당극성 조증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네.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약을 때려보아도 왜 증상이 안 잡혔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네. 해서 다뤘던 것 같고 그다음 진로 문제가 걱정입니다 해서 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의논을 좀
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과거가 너무 후회됩니다.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서 이제 잘못된 행동들, 과도한 망상과 심한 환청으로 인한 무리수된 행동들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게 듭니다. 이에 대해서 네, 박사님께서 해주실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한 말씀이 궁금합니다. 했거든요. 네, 그렇죠. 후회가 되죠. 인생을, 어떤 면에서 인생을 말아먹은 거죠. 그쵸. 한 판. 이게 한 판만 말아먹으면 좋은데, 이 조울증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자칫하면 두 판, 세 판, 몇 판을 말아먹거든요. 그쵸. 간신히 다시 일어서 놓고는 또 다시 확 말아먹고, 그래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 본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후회가 되나요? 어떤 점들이 어떻게 후회가 되나요? 그러니까 망상에 시달려가지고 교수님들한테나 이제 교수님 붙잡고 막 음, 그 대학 교수님들 붙잡고 막 제가 지금 착당 모의를 하고 있다. 제가 모의를 하고 있다. 제가 모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막 음, 색전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음, 여학생들 쳐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그런 일타애들이 후회가 됩니다. 음. 교수님들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가, 쟤네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지금 나를 모함하고 있다. 쟤네들이 모의를 해서 나를 모함하고 네. 있다. 네, 음, 관계적으로 그 짜가지고 지금 나를 착당 모의하고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교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 되게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음, 그랬었네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색정망상이 있어서 여학생들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네, 그랬었던가 보네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그 2년 다니다가 말았던 그 대학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쵸,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쵸.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다시 혹시 찾아간다,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동기는 있는데 음, 재입학을 하고 싶거든요. 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재입학하고 싶은데 음. 티오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TO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러네요. 네, 예, 임상병리학 과목 학과가 괜찮네. 이거는 네,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되는 학과잖아요. 네. 학과. 근데 TO가 없어서 그 부분은 계속 이후로도 계속 알아보면 TO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답을 못 주더라고요, 교학처에서. 확답을 못 줘요. 네, 교학처 학도 못 그러네요. 주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아무튼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그런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런 장면들이 네, 많고 다시 순간순간 문득 떠오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엄청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 기억들이 많죠. 네, 그게 불쑥불쑥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음, 그게 불쑥불쑥 떠오를 때 어때요, 본인은? 어떻게, 뭐,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화내기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어떤 식으로 그게 불쑥불쑥 떠오를 때 어떤가요?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혼잣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잣말, 뭐라고 혼잣말을 해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왜 이랬지? 그때 그때 왜 그랬지? 음, 왜 이래 그랬을까? 음. 그래요. 그 혼잣말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도 이러지 모르게 말아야지 할 나오는, 필요 없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나오죠, 당연히. 특히나 네, 사람들이 없을 때는, 뭐 네, 화장실에 있을 때, 네, 화장실에서 뭐 샤워하다가 말고,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화장실에 변 보려고 앉아 있다가도 문득 떠오르고, 네, 샤워할 때 하다 말고 문득 떠오르고, 이 닦다가 네, 말고 문득 떠오르고, 네,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그 별의별 생각들이. 그 다음에 길 가다가도 말고 문득 떠오르고 방에 하여튼 문득문득 떠올라요. 어떤 대화 나누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에 또 그게 건드려져서 떠오르고 수시로 떠오르죠. 그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죠. 욕도 때로는 욕도 나오고 본인은 욕도 하나요? 어떤가요? 욕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네, 그쵸. 그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 그쵸. 때로는 타인에게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화를 많이 내죠. 네, 병신같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등등, 이렇게.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날 때, 스스로를 달래줘야 돼요. 네, 스스로를. 나무라서는 안 되고, 나무라서는 안 되고, 네,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자기를 다독여줘야 돼요. 네, 이제, 나도 특히 요즘에 늘 마음에 담고 사는 단어들인데, 용서, 화해, 감사거든요. 네, 스스로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지만 돼요. 네,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 네, 모든 잘못했던 행동들, 잘못했던 말들에 대해서,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랬었지라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용서하자. 더 이상 화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더 이상 화내지 말자. 그쵸. 더 이상 화내지 말자. 용서하자. 하고 이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셔요. 용서. 네, 더 이상 화내지 말자. 네, 어떤 면에서 화낼 만큼 냈잖아요. 네, 속으로. 혼잣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화내지 말자 해도 또 화가 나요. 또 화가 나고 또 혼잣말을 하게 되고 불쑥불쑥 계속 떠오르거든요. 네, 계속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달래줘야 돼요. 네, 달래줘야 돼요.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떠나보내자. 용서하자. 이제 그만 화내자. 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달래주고 다독여줘야지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용서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해해야 되죠. 부모님과도 화해해야 되고, 다 화해해야 네,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자기 네, 자신과 화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사,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다시 고치면 되고 그렇죠. 다시 나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지나간 일이죠. 전부 다 결국은 내 기억에만 있는 일이에요. 네, 그게 내 그쵸. 기억에선 그게 엄청난 일인데 사실은 뭐 세상살이 전체로 생각할 때는 온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별 일이 아니었죠. 그쵸. 내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일인데 이제 그거를 떠나보내야 되죠. 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스스로 자기를 잘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야지. 네, 그래 이제 본인이 이렇게 처음에 상담받고 싶다고 적어 보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다룬 것 같고 네, 또 중간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문득문득 나왔던 이야기들도 대강은 다룬 것 같은데 네, 그래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은 이제 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요 어, 정도로 해도 될까요? 네, 배정희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 음, 상담의 중요성도 알 수 있었고, 음, 조급해하면 안 되는구나. 음, 그리고 어떤 걸 할 때는 음, 진짜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라도 음, 진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음, 혼자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음,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음,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상담을 마치기 전에 네. 혹시나 맞다. 이거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네. 이 공개 상담은 한 번만이 아니라 네.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신청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이나 쭉 또 지내시다가 네. 공개 상담을 한 번 더 받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때가 또 신청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도 솔직하게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또 편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